네, 안녕하세요. 9월 15일 수요일 라쿤 주기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제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하루 좀 쉬었고요. 네, 하루 쉬고 네, 이틀 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네, 4.57% 상승한 3,153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 한 2,900억 정도 들어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940억 정도. 오늘 그래서 외국인이 그래도 수급이 꽤 들어왔기 때문에 네, 조금 올라와줬다고 보시면 되고 요 1차 저항인 3150포인트를 오늘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3일 연속 예, 양봉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네, 장중에도 이렇게 오전에 올라온 다음에 그래도 뭐 오후에는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사실상은 네, 이렇게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승 종목에 비해서는 하락 종목이 많은 것은 아무래도 이제 뭐 2차 전지 섹터라든지 그쪽에 수급이 좀 계속 몰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점은 개별 종목으로는 만족할 만한 수익권이 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썸네일에 제가 적어놨는데 제가 월요일만 해도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한 79만 원 네, 그래서 굉장히 뭐 네,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네,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이제 급증이 나왔고, 어제 한 11%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네, 제가 월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모아 나가면 이제 기회는 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그 기회가 왔다고 보시면 되고, 어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량 매도를 하고 다시 좀 잡긴 잡았다가 오늘 다시 매도를 하고 뭐 그렇게 하였습니다. 좀 궁금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평단이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네 이제 9월 14일이었죠. 9월 14일 날 이런 흐름으로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가서 제가 이제 평단이 69,200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요 부근에서 좀 아쉽게 좀 털리긴 털렸는데 제가 6만 네 9,300원인가 네 털었을 거예요 처음에 69,300원에 요때 처음 올라올 때 한번 털었고요. 그리고 사실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안 올랐기 때문에 좀 7만 원이 또 VI 상승 네, 맞고 떨어지는 자리라고도 좀 불안하기도 했고 그래서 조금 기다리다가 어쩔 수 없이 69,500원, 그리고 69,700원에 던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이런 상승이 나오면서 또 72,000원 터치를 하고 종가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69,7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아쉽기는 한데 저도 사실 이게 단타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카뱅에 대해서는 사실 좀 길게 들고 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어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오늘 재차 또 상승이 나와주면서 네 카뱅 같은 경우에는 또 오전에 네 오전에 이제 73,400원까지 올라갔었죠. 아 73,200원까지 올라갔네요. 그래서 또 막 그렇게까지는 높게는 못 던졌고 71,400원에 던져가지고 네, 수익을 좀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도 오늘 장 초반에 던졌는데 또 흐름이 또 워낙 좋게 가다 보니까 좀 아쉽기는 하였는데 그래도 뭐 일단은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의의를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뱅에서 네, 카뱅에서 오늘 25,000원 그리고 SD 바이오 센서에서 이제 48,000원 정도 수익을 냈고요. 남사알미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단타로 들어갔다가 좀 손실이 한 만원 정도 있었는데 뭐 이거는 뭐 굳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쌍용차 인수권으로 이제 급락이 나올 때 반등을 좀 노리고 돌아간 건데 좀 실패로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카뱅을 이제 예시로 들자면 이제 사실 뭐 괜찮은 자리였는데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것도 카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9만원 선에서 거의 뭐 3분의 1이 하락을 하여가지고 거의 뭐 6만원까지 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기술자 반등은 이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물리셨더라도 꾸준한 이제 물타기를 통해 가지고 탈출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것을 저는 이제 보여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하게 이런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이면 손절보다는 이런 것은 이제 물타기를 하면서 좀 버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진단키트 관련주 쪽에서 이제 반등이 잘 나왔죠. 그래서 또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크게 한 6가지 종목을 좀 뽑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네, 자기 주식 네, 취득 공시를 통해 가지고 주가 이제 상승에 대한 반전을 이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랩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이제 다른 쪽에 사업을 하겠다고 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이때 반등이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종목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이제 시젠, 그리고 휴마시스, 그리고 액바, 그리고 수젠텍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요 네 가지 종목들이 사실 지금 거의 뭐 두 달째 바닥입니다. 두 달째 거의 바닥에서 기고 있고 사실 뭐 사실상 거래량도 거의 죽었다고 보시면 되고 네, 이것도 이전에 비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적죠. 그리고 휴마시스도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의 똑같이 이 섹터 자체가 이제 뭐 실적이랑은 상관없이 이제 휴마시스도 실적은 잘 나왔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거의 두 달째 지금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SD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런 주가 상승이 나오기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오늘 반등이 나왔던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가장 큰 것은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겠죠.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오늘 2080명이 나왔는데 이제 중요한 것을 예로 들면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의 확진자 수가 80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서울 같은 경우에 어제 800명이 넘게 나왔기 때문에 거의 뭐 사상 최대로 많이 나왔고 그래서 요런 확진자 수가 많이 나왔다는 측면은 뭐가 되냐면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추석이죠. 그러면 이제 서울 사람들이 이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지방으로 가게 되면 좀 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수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전혀 줄고 있지가 않죠. 네, 줄고 있지가 않고 비슷하긴 비슷해서 그래도 이런 측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조금 더 좀 안일하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요 진단키트 관련주는 확진자 수가 대폭 증가를 해야지 올라가는 그런 뭐 인버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금 안 좋은 흐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 관련주 같은 경우도 ECS, 링네트 그리고 이제 알서포트 대표적인 이제 재택근무 관련주죠. 요 세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뭐 바닥까지 다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예전에 제가 뭐 꺼놓은 자리인데 거의 뭐 8,000 바닥까지 왔죠. 뭐 ECS도 요 라인 거의 뭐 6,000원이 바닥인데 이제 네, 6,170원까지 찍고 오늘 좀 반등이 나왔네요. 오늘 반등이 그래서 5%까지 뭐 괜찮게 나왔다가 뭐 종가는 2%에서 마감을 했는데 요런 이제 섹터들이 조금씩은 움직일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사로 네, 제 말에 또 신빙을 더하기 위해서 기사를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이제 오늘 기사죠. 이제 사상 최악 수도권 폭발 직전 네, 요런 기사가 있고 이제 네, 수도권 발생 확진자가 1600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제 위드 코로나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또 기사인데 10월 말까지 70% 2차 접종 뭐 이거는 거의 되긴 되겠죠. 지금 뭐 1차도 한 70%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20대에서 지금 40대까지 지금 백신을 계속적으로 네, 맞고 있기 때문에 요 접종은 뭐 도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위드 코로나를 10월 말에 하게 된다면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언제까지나 이렇게 계속 코로나 이런 거리두기를 언제까지나 계속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해외처럼 지금 위드 코로나를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이제 뭐 싱가포르 예시를 들어보게 되면 이것도 오늘자 기사인데 백신을 80% 이상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 이후 확진자 최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이건 오타인 것 같고요. 인구가 한 580만 정도 됩니다. 580만 정도 되는데 이제 뭐 한 8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인구수의 거의 뭐, 네, 한 10분의 1인데 확진자 수는 이제 500명대면 그냥 단순 수치로 계산해도 한 5,000명 이상 이제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하다고 보시면 되죠. 한 14,000명 정도 나왔는데 여기는 뭐 보통 이제 3차 접종도 하고 지금 뭐 4차 접종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확진자 수가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1일날 뭐 2만 명까지 올라갔는데 10일날 같은 경우에 14,000명을 기록을 했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보다 인구수는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봐도 전 세계 이제 코로나 11 확진자 수가 45만 명인데 다시 확산세. 그러니까 15일자 오늘 기사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10만 명 이상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도 3만 명. 그래서 요런 동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10월 달에 거의 위드 코로나를 할 거는 같아요. 왜냐면 안 할 수도 없는 거는 이제 다들 지쳐 있고 이제 자영업자의 그런 아픔 지금 뭐 많이 시위도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요런 측면도 클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계속 이렇게 이런 상태로 가봤자 코로나가 줄어들 기미도 안 보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정책을 바꾸든지.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를 할 거는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제 생각에는 똑같이 갈 것 같아요. 타국과 같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확진자가 5,000명 이상 급증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두세 배로 급증을 할 것 같고 그리고 그 기간이 이제는 네, 얼마 안 남았죠. 당장 9월 15일인데 위드 코로나를 10월 말에 한다면 이제 한 달 반, 두 달. 그리고 확진자 수는 꾸준하게 증가를 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주가도 상승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바닥권에서 충분히 좀 올라올 것 같고 네, 다 같은 흐름인데 반등이 저는 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기적이 안 일어나는 한은 확진자 수는 증가를 할 것 같기 때문에 조금씩 바닥에서 네, 담아 가시면 요런 상승 네, 6월 22일처럼 요런 뭐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갔었고 네, 액바도 마찬가지죠. 요때 26%, 수젠텍 네, 22%. 그래서 요런 상승이 한 번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저는 이제 수젠텍을 계속적으로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마이너스 12%지만 충분하게 저는 본전 이상을 갈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담아가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저희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어떻게 보면 들고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의 생각에 좀 유리하게 말한 측면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제 생각보다는 이런 기사로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신빙성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한
한두 달 정도 지켜보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뭐 길게 장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진단 키트 쪽도 관심을 두고 이제 보시면, 네, 한 번은 반등이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라쿤 G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